자, 앞에 배운 것은 이제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을 배웠죠.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우리가 합쳐서 뭐냐면 도시군 계획이라 해요. 그래서 모든 계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아닌 만약에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더라도 이 기본계획의 과정에서 소위 기본계획에 맞는 계획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거지에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보존용도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처럼 바로 가장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도시군 계획 중에서 이게 모든 게 기본이 된다 했죠. 그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명했는데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요거는 목표에 해당하는 건 목표. 자, 이거는 한마디로 수단. 그래서 위에 거는 종합계획이야. 종합계획. 자, 이게 종합계획이다. 얘는 이를 갖다가 구체화한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얘 수립에 뭐가 되죠? 지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예가 있었죠. 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서 예를 갖다 든다면 어떤 시에서 중소의 관점이 있는 것을 자, 인구 지금 만약에서 30만의 시가 자, 인구 50만의 시로 만들겠다.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은 대도시를 갖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도시를. 그럼 대도시를 만들려면 이 대도시 인구에 대한 유입을 위한 알겠죠? 뭐가 되냐면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산업, 교육, 주거, 알겠죠? 문화 모든 것이 다 돼야 사람이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거기에 따라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목표성인 목표를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슬로건으로 다 거는 것도 많죠. 또 그 공간 구조에 따라 그 도시의 특성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 계획은 특성을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서울, 하이서울.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역사성을 갖고 있고, 그렇죠?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인천, 프라이 인천. 왜? 우리가 국제공항도시를 갖다 이루어지면서 바로 세계 속에 한국을 가져가는 거점 도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 다이나믹 부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처럼 각각에 따라서 공간 구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역시 예를 나가려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개념을 갖다 파악하면 거기에서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개념 파악하면 성격. 그럼 여기도 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립권자, 수립단계, 승인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립단계에서 중요한 건 수립권자랑 대상지역이 중요한 겁니다. 대상지역이 중요해요. 그 다음 수립 절차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여기도 역시 승인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 단계. 그러면 여기도 역시 승인권자 중요한 거고 역시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가 있냐? 재검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검토 규정이 있다. 왜냐하면 목표는 항상 동일한 거 아니죠. 바꿔가는 거죠. 그렇죠? 왜? 그 도시 성격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전원적 성격 도시가 갑자기 국제적인 물류왕이 등장했다. 그래서 슈퍼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원 도시가 모닝 이게 갑자기 슈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클린 인천이 프라이 인천으로 바뀔 수도 있겠고. 알겠죠? 이렇게 가정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는 변해갑니다. 그럼 변하면 수단과 같이 변하겠죠. 그래서 재검토를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하는구나. 왜? 공간구조는 변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규정에 있는 것처럼 특광자 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 그 도시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플라이 인천, 슈퍼 평택, 하이 서울 다 뭐가 있어요? 공간구조를 갖고 있죠. 그죠? 그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 이런 인프라들이 다 구축돼야 될 계획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하는 걸 설명했죠. 이게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는 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수립권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에 수립권자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쓸까요? 언니 유, 언니. 자, 턱, 광, 자, 시, 장, 군, 수. 많이 하는 거죠. 또 뒤에다 또 만자 붙일게요. 함정을 빠져들지 말라는 얘기죠. 뭐라 그러냐? 가장 잘 많이 나오는 게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 잘 칩니다. 자, 달콤한 사탕 발림에 살살 넘어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래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특광자 시장 군수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장관도 없고 도지사도 없고 구청장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시의 성격은 그 도시를 관장하는 사람이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표성을 갖고 가져가야 된다. 내가 나의 적성을 알고 나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듯. 알겠죠? 이렇게 하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립권자 이렇게 됐으면 수립 대상 지역. 자, 이들이 자기 관할권 원칙적으로 must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기 관할권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 관할권도 해야 되는 거지만 아니면 인접지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 인접지를 포함시킬 때는 미리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뭐 비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 있죠. 시험 문제 좀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저도 이제 법을 공부하고 법에 의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 자, 생활하는 건 법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순수 법 전공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일 먼저 뭐가 가장 어려웠었냐면 저는 한글이 좀 어려웠어요. 법적 한글. 그렇죠? 왜? 자, 레겔 마인드가 안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뭐한 경우는 뭐뭐한다. 다만 뭐뭐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뜻을 잘 몰랐어요. 또 예전에는 당연무효가 아님 무효는 무효지. 우리 직설적으로. 당연무효가 아님. 이걸 몰랐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여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한테. 자, 민사소송법 하다가 낙찰 그러더라고요. 난 그 떨어졌지 않냐고요. 그랬더니만 웃으시면서 꿀밤 주더라고요. 자, 그 용어는 우리가 떨어질 낙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유찰과 낙찰 이런 개념을 갖다 우리가 국어적 생각을 했던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관할권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아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해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필요해야 될 것이 있다. 요것이 그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요걸 갖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는 우리 교과서의 박스처럼 자 뭐라 볼 수 있냐면 인구의 유입 그렇죠? 또 어디에 위치했느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역 여건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인구의 규모, 인구 감소율을 통해서 아니할 수 있다 그래놨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부정이네요. 그럼 수도권을 거꾸로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광역시와 동일한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회 이하의 시군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수도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럼 수도권에 10만 이하의 시군이 있느냐 없냐? 있습니다. 자,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예를 들게 한 거죠. 자, 우리가 왔을 때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자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수도권이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 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둘 이상 묶은 광역도시계획에 일부가 아니라 일부는 내가 따로 살 수 있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수립할 수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충돌되면 광역을 우선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그래도 한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두 가지 경우 필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아니하는 경우는 바로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인구 10만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의 광역도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했으면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내용 있죠. 내용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도시의 성격을 좌우하는 게 뭐랬어요? 소위 지역적 특성을 갖다 나타낸 기반설이죠. 그래서 기반설에 관한 사항, 또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또 토지의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것, 경관에 관한 것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 속하고 마지막에는 뭐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 또 방제 안전에 관한 사항 일정한 경우는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수립 기준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것들 했죠. 99%가 국토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절차가 있겠죠. 자, 절차를 보면 수립 단계의 절차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해 봅시다. 수립 단계의 절차를 본다면 기초사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 기초조사했다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째 추가 조치가 필요하냐? 바로 이것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조치는 두 가지 추가 조치를 합니다. 첫째, 토지 적성 평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재해 취약성 분석. 자, 우리가 목표서부터 기초조사를 잘못함에 따라 거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도시군 관리를 진행하면서 인명피해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재난에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아픈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면산 산사태, 금정산 산사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도록 되냐면 이 토지 적성 평가와 여기 보면 재해 취약성 분석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5년 내 했다면 5년 내 했다면 아니할 수 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럼 누가 다 하는 거야? 특광자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그럼 기초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공청회. 그럼 공청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광역도시 걸 그대로 준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듣는 거고, 그러면 14일 전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거고, 또 구분 개최할 수도 있겠고, 타당하다면 반영하여야 한다. 이걸 둘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다 뭐가 있냐면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이 의견 청취가 어디랑 차이가 있느냐? 광역과 차이가 있겠죠. 여기는요, 의회 의견 청취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의견 청취를 하느냐?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자치시, 시, 군의 의회 의견 청취 듣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없느냐? 아까처럼 지방자치대, 시장군수 의견 청취가 없어요. 왜 그런 말 쓰느냐? 그 이유는 여기는 수립권자가 오직 누구만이죠? 특광자, 시장군수만이죠. 그럼 누가 없어요? 하위가 없죠. 계획주체 하위가 없잖아요. 광역은 국토장관, 시도지사 있죠? 그럼 국토장관 밑에 도지사 있잖아요. 도지사 밑에 시장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군수 의사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국토장관은 도지사를 통해서 시장군수 의사를 들어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수립권자가 국토장관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 그 밑에 하부 계획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시장군수의 계획주체 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의견 들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만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립을 하는 겁니다. 수립은 오직 특광자, 시장군수만이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립했으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 해야 될 거냐? 바로 승인 절차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승인 절차는 뭘 거칩니까? 협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거친다? 협의 심의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 보면 협의를 거쳐요. 그리고 심의를 거칩니다. 자, 공법 시에는 다 협심이라고 분명히 했죠. 그래서 협의,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심의는 관계라는 필요 없죠. 자, 누가 되어 있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제 문제는 요 협의 심의를 거쳐서 뭘 받느냐? 승인을 받는데 승인 받는 것도 있지만 자, 확정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면 승인 받는 경우도 있고 확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걸 꼭 연상해 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왜 그런 경우를 갖다 할 수 있느냐? 요 내용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내용 나온 이유가. 자, 수립권자가 오직 특광자, 시장, 군수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체적으로 확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확정. 그 다음 여기 있는 시장, 군수는 그 위에 주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 누구한테 받으면 도지사. 그래서 여기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국토장한테 승인받는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과거 한 지금 7, 8년 전에 지방으로 이양시켰어요. 이양. 권한 자체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국토장관이 관여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 심의를 거친다. 그럼 만약에 이때 승인할 때도 가서 너 보완하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보완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도 꼭 인식해 두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 확정됐으면 가서 송부해 줍니다. 그럼 공고하고 열람케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공청회 개최 기준 또한 14일 전에 1회 이상 공고한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30일이 기준점이 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기준? 30일이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기출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니죠. 어디다 할 수 있어요? 인접지도 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틀렸죠. 그 다음 2번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토장관이 결정 아니죠. 우선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다르면 광역도시를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다. 우선 적용한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에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7만 이하의 군 그랬습니다. 수도권이 아니야. 수도권 뭐 쓰잖아요. 네, 수도권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할 수 있다. 오케이 맞네요. 그 다음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공채를 개최하지 아니요. 뭔 자, 우리가 보세요. 변경행위는 무슨 행위였어요? 새로운 행위죠. 자, 새로운 행위는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새로운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 5번 광역시장이 도시경제를 수립하면 아니죠.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 자치장은 자치를 확정.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몇 년마다 재정비 하도록되냐면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정비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특광자 시장군수 5년마다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다. 그러니까 그중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또 우선하는 국가계획이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냐면 상위계획이 우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문제를 보면 역시 똑같은 거죠. 우리가 여기 앞에서 했던 것은 토지적성평가 재측 5년 내 재검토 몇 년? 5년. 5년 집어넣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 비교표가 있죠? 자, 비교표. 자,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 이상의 시군의 전부 또 일부 들어갈 때는 읍면단에 들어가고 전부는 시군국가에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왔을 때 다 들어간다는데 이때는 사전 협의하는 거고. 광역은 그러면 선생님 자 여기 보면 왜 인접지 들어간다는데 광역계획과 어떻냐 두 개냐 아니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보다 먼저 지정하는 거고 상급계획 지정해주고 거기에 따라 하는 거고 이건 자율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고 차이점이 그 차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오로지 특광자 시장군수만. 광역은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국토장관. 시도자가 안 한다. 3년 내에서 안 한다. 국토장관. 네, 시장군수, 도지사가 안 하면 시도가 공도라는 경우. 시장군수가 공도라는데 안 하면 도지사가. 그래서 국토장관, 시도사, 시장군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승인은 기본계획은 특광자는 자체로 확정, 도지사는 승인. 누구한테? 시장군수,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광역은 지정권자 있고 승인권자. 소위 국토장관이 지냈으면 국토장관한테 받는 거예요. 왜? 광역계획권을. 광역도시계획은.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다만 도지사도 독단적으로 뭐가 있으면 시장군수 협의해서 도지사 혼자 하라. 같이 하자 할 땐 승인받을 일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조정에 대한 것도 없겠고 재검토 규정 광역만 없는 겁니다. 광역만 도시공격 재검토 규정이 있어요. 충돌되면 우선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자 공통점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 장기 계획이요. 또 기초자 때 공청회 기초자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작성 기준은 국토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가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하면요. 여기는 개념에 따른 내용을 정확히 알면 거기에 따라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기는 요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용을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보면 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2반 단계, 우리 왔을 때 2반 단계란 말씀입니다. 2반 단계. 그래서 여기는 2반 단계에 의한 2반권자. 자, 그래서 2반권자, 또 2반의 기준, 또 2반 절차, 그 다음에 특례, 이걸 배우는 거고. 그 다음 가서 결정 단계 가지고 뭘 배우냐면 결정권자, 그 다음 결정 절차를 배웁니다. 그리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효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는 효력 발생,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 기득권 존중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검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반권자가 행정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반 제한이란 말이 나온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제한. 요게 이제 여기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시군관리의 내용, 그 다음 이반 제한, 그 다음 결정권자 이 자체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앞으로 공부하는 거다. 이 자체를 공부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면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개념은 외울 거 없죠. 앞에서 했죠. 특광자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가서 집행하는 계획이죠. 왜? 토지 이용, 교통, 경관, 안전, 환경, 안전, 산업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을 위한 구체화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구체화된 계획이라는 이게 바로 무슨 계획이냐? 사업과 관련된 구체화된 계획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니까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땅의 적성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파악한 걸 용도 지역이라 했어요.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그 다음 거기에 기능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따라 독자적으로 주장한 것이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하고 변경도 있다는 것. 근데 이건 전통적인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인 4가지가 있어요. 수도 계시라고 우리끼리 이제 외웁니다. 나중에. 자, 그다음 이렇게 땅의 적성을 알았으면 이제 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죠? 난개발 방지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획, 사업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별도 것이 있어요. 이걸 기초로 해서 자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 정비 사업, 이건 따로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럼 여기까지가 사업인 거 사업. 어쨌든 여기까지가 사업.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면 잘 그랬죠. 잘. 그래서 이건 땅의 적성을 파악하면 사업을 할 때 잘 하는 거죠. 그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가장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수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 수립하기 위한 대상지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이고,
이걸 갖다 지정 변경한단 말이야. 또 우리는 종전의 용도와 달리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있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전보다 잘 정비 촉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직접 나한테 뭘 갖다 하냐면 구속력을 미치죠. 자, 쉽게 생각합시다. 내가 땅 하나 샀어. 뭐하러 샀냐? 집 지으려고. 전원주택 지으려고. 딱 보니까 거기가 용도지역이, 알겠죠?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전원주택만 지을 수 있느냐 없냐? 못 집니다. 중심상업지역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겠죠? 주상복합 이런 걸 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에 따라 나의 직접적 행위제한을 받아요. 시가 조정구역됐다. 내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땅을 하나 샀는데 요지 땅을 샀어. 근데 기분 나쁘게 거기에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도시군관리 결정했는데 내 땅이 소방도로 예정지가 됐다. 공원부지가 됐다. 어떻게 기분 빵긋빵긋 웃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경우는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면 우리 뭐 방송대 보면 마이크 잡고 나죠. 동네 사람들 이 기반시설 뭐 이거 도로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하러 간다? 따지러 가죠. 따지는 뭐라요? 이의 신청. 안 되면 직권상정에서 행정심판. 안 되면 소송. 이런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할 수 있냐? 행정쟁송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쟁송할 수 있다. 한마디로 처분성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판례 입장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걸 배우면 그럼 이거는 시험 할 때 다음 중 도시군관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중에 주의할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더 이상 열 거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할 때 나오는 것이 되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든가 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군관리계획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 역시 보더라도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26회 문제인데 국토의계획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만을 모두 사항만 그랬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구역의 수도 개시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 개발밀도관리구역 이거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광자 시장군수가 허가 때 연동하는 거죠. X.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역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맞는 거죠.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역, 디귿, 니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쓴다? 되게 입안 결정고시라는 거죠. 그럼 입안을 할 때 이런 것을 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그런데 부합이란 말은 되게 대류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기 때문에 이미 믿고 신뢰한 자가 있잖아요. 그럼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다. 그럼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취소할 때까지. 그걸 당연무효가 아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도시와 농업, 산초는 기반시설이 같아 틀리죠. 그러니까 차등 입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고 또 우리는 입안할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획은 선후관계가 수립의 시간적 선후관계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위기질서관계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도 있다. 그럼 입안할 때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미리 협의를 했다면 다음에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을 나갈 거냐면 입안권 자란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권자? 입안
이반권자. 자, 여기 보세요. 이걸 나갈 거예요. 이반권자는 다 누구냐? 행정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부터 나가는데 이반권자는 자 이렇게 보세요. 자기 관할 거 특광자 시장군수는 자기 관할 거를 이반해야 되는 겁니다. must. 알겠죠? 근데 인접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를 해서 공도로 하거나 할자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공도로 할자를 정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할자를 지정고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가장 조심할 게 있어요. 도지사가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사업계획을 갖다가 우리 동네에 뭐 좀 하자.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통정하의 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시군끼리 저 도지사 좀 우리 거를 끌어들이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획 수립하고 좋은 계획 수립하고 우리 좋은 계획 수립하는데 서로 엇박자 놓자.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하네? 그럼 도지사 수립 도지사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할자를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국토자 할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든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용도 지역지구나 도시군관리를 정할 사업이라든가 138조 아까 대류원칙이죠. 국가계획, 광역, 기본, 관리계획인데 대류원칙이 어긋났으면 당연무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8조에서 그거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좀 해. 언제까지. 근데 그 조정을 안 한다. 그러면 직접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국토장관이 할 수 있고. 그다음 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도지사는 시도에 걸쳐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도시군을 정할 사업. 그다음에 도지사가 위반한 건 도지사가 가져갈 수 있겠죠. 도계획이라면 쉽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캔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행정청이 하지만 가장 문제되는 건 민간은 거기에 대해서 위반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위반 뭐가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올해 시험 문제 가장 중요한 축이 될 수도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위반은 다 행정청이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은 누가 하느냐? 주민과 이해 관계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반 제한. 위반은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그럼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주민 이해관계 하는데 자, 이 위반 제한에 제한할 때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뭘까?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하다? 주민이 다 제한할 수 있어요. 위반을 못해도. 그러면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우리 동네 공원 좀 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도로나 해주세요.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하는 사항. 자, 우리 동네는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해달라. 알겠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네는 건물의 배치를 이렇게 해달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산업유통개발지구는 요건이 모두가 충족됐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꼭 이 요건을 학문적 입자로다 꼭 읽다 보니까 엄청 어려워요. 그럼 자, 우리 요 지역 경기가 별로 안 좋아. 그 우리 동네는
이런 산업단지라 산업 형태가 되는 것을 좀 생산적인 걸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자, 산업유통 우리 동네 물류단지 좀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럼 물류단지 됐다 크면 좋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큰 걸 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뭐가 세수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동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세요. 그래서 1만에서 3만. 그럼 그 지역이 개발 가능성 있는 땅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획관리적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만약에 그래서 또 개발 용도가 되는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 녹지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중에 계획관리적은 많이 들어가야죠. 50% 이상. 그렇죠? 개발할 땅이 아닌데도 해달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걸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는 너무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자 일단은 우리가 요구할 때 우리들은 됐다 큰 거 원한다? 그럼 그렇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1만에서 3만. 그럼 거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유보용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 그중에 계획관리 50% 이상.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보면 대개 뭐든지 목소리 큰 쪽으로 다 편중되잖아요. 뭐 해달라고 해준 엄청 큰 데를 가잖아요. 한쪽으로 편중돼서 안 된다. 그래서 국토장을 정하는 고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와 같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가서 요번에 생긴 것으로서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대체하기 위해서 뭐로다 대체냐. 소위 우리가 쓸 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런 경우는 결국 중복돼서 폐지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라 할 수 있냐면 용도 이런 것 때문에 변경한다. 해달라. 우리 여기 최고고도 필요 없고 그거 가지고 뭘 해달라냐. 자, 지구 단위로 높이를 정해달라. 얘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네 가지 경우에 했어요. 네 가지 경우를 하는데 이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중에 보세요. 여기 기반시설은 자 봐요.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어. 공원이 없는 게 아니라 빈 공지가 있어. 그 농지인데 자, 내가 봤을 때 여기 다른 거 등장하면 나가 땅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우리 아파트 값 떨어질 것 같아. 내 생각이 여기다가 우리 주민의 편의한 공원을 만들어 달라 하고 제안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 하나 때문에 그 주변의 땅 주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죠. 속된 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면 자기 위주가 된다고요. 우리 동네 뭐 하더라 그러면 다른 옆에 사람 고려 안 해. 그럼 피해보는 사람도 반드시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람, 필요한 걸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정족수가 필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는 가장 강하게 5분의 4 이상,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이때 자,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처리를 해줍니다. 이걸 처리를 해줘요. 처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45일 플러스 1에 한해서 30일 내에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특이한 글자 이런 건 좀 외워요. 45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쁜 뜻을 받아들이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할게요. 우리 동네에 이것 좀 해주세요. 맨날 예산 타령해서 나는 해달라는데 말은 무슨 소리 모르겠어. 자, 이런 걸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분 무슨 소리 모르겠어. 저 사람 사오정 같아 그러잖아. 저 사오정 같은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오정 45일.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딴소리 한단 말이야. 사오정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1 안에서 30일 연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드는 비용 부담, 비용 여기 시험 문제 있죠. 비용 부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설치에 드는 비용이 아니라 입안에 드는 비용을 제안자와 협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체가 바로 뭐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입안
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입안권자와 여기 있는 제한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입안 제한하는데 이제 절차가 있겠죠. 자, 절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거기 보면 입안 절차, 기초조사라고 나오죠. 자, 기초조사. 그러면 기초조사는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조사 측량해야 한다.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조치를 합니다. 자, 이거 너무 세세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일단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같이 할 거니까. 자, 추가 조치 난개발되는 거죠. 앞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때 난개발될까 봐 게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했죠. 5년 냈다면 아니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는 여기에다가 환경성 검토까지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그 환경성 검토라는 건 저기 보세요. 우리가 대도시하고 군소도시를 도시철도를 놓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냐? 자, 지역발전 가져온다? 큰 틀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환경에 크대한 영향을 끼쳐요. 경제가 도심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쪽쪽 빨려 들어가. 단지 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환경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 그러면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였다면 굳이 환경성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 다음 토지 적성 평가는요. 5년 냈다면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아닙니까? 이미 개발. 그러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직 막 엄청 잡을 거 없습니다. 그 다음 필수지만 기초조사와 이 세 가지를 모두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구 단위계는 잘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보면 그 교재를 본다래도 기초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스를 보면 기초조사 전부 그 글자 속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있어요. 다 지구 단위 계획. 또 새로 생긴 것 중에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 또 도시공객 시설 결정을 해제. 이미 했잖아요. 그럼 필요 없어요. 그 다음 토지 적성 평가 이미 개발됐으면 할 필요가 없겠고 거기 환경성 검토 전략적 환경 평가였으면 할 필요 없고 거기 안 써있지만 재취약성 분석 지구 단위 했다만 안 하고 5년 했다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그런 것 그랬습니다. 환경성 검토 그랬습니다. 자, 환경성 검토다 그러면 뭐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건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개발 제한구에 기반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면 요거는 뭐에 대한 것이냐?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개발 제한구에서 기반시설을 했다. 토지적성 평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 토지적성 평가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합니다. 자, 주민도 필수고 지방의 의견도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방상, 보안상, 관계중앙행정 요청한다. 대통령이 정한 경미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 지금 따지지 맙시다. 자,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뭐가 있는고? 지방의회 의견 듣는데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3번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가지고 나왔죠. 45페이지.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의 지정 변경. 광역 도시계획과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주요 구조로 나왔던 기반시설. 그래서 용광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만 일단 해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강좌를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문제를 봐봐요. 제가 일부러 너무 상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는 문제풀이 꼭 할 거니까. 자, 그러면 기출 체크를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주민은 개발 제한 구역 변경에 관한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면 안 되죠. 위반 제한하는 거 몇 가지? 4가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변경, 지정 변경, 산업, 유통, 개발 징조의 요건을 갖춘 거. 그 다음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대체를 지구단위 계획하는 것은 주민이 제한할 수 있어요. 이것만. 그 다음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를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 당연히 맞죠.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죠. 다음 3번 도시군 관리객 입안을 제한받은 입안권 부대한 사장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제한부터 며칠? 45일. 부대한 일 안에서 30일. 다음 4번 도시군 관리객 입안을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입안권자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객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 5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객을 입안할 수 있다. 국가계획까지 입안할 수 있다 그랬죠. 국가계획 관련 거 국토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국가계획 관련됐다. 네,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용도, 지역, 지구, 도시군을 정한 사업. 그다음에 138조가 조정을 권고하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뭐에 대해서 나올 것이냐면 여기 있는 결정권자와 효력 관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 바로 입안권에 대한 입안 절차까지를 꼭 좀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